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온다. 식탁에 반찬들을 가지런히 놓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또 뭐로 훈계를 퍼부으려나. 예전 같았으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와, 엄마.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겠다. 하며 들어오던 아들인데 요즘은 조용히 들어와 며느리 눈치만 본다. 어머니, 오늘도 낮에 민준이 과자 주셨어요? 며느리가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물었다. 아들은 옆에서 넥타이를 풀며 입을 열었다. 여보. 어떻게 과자를 전혀 안 먹이고. 하지만 며느리의 서늘한 눈빛에 말끝을 흐렸다. 식탁에 앉아 반찬을 집으려다 말고 아들이 며느리를 한번 쳐다봤다. 예전엔 내가 해준 된장찌개를 먼저 떠먹고는 했는데 며느리 눈치부터 본다. 어머님, 요즘은 식습관 관리가 중요해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그러시는데 민준이가 단 것만 찾는다고 어머님이 맨날 과자랑 젤리 주신 거 아니에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위축된 모습일 줄이야.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도 낮잠 재우실 때 동화 앱 틀어주셨다면서요? 민준아, 할머니가 동화 틀어주셨어? 네, 틀어졌어요. 밥숟가락을 든 아들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여보.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셔서 잘 자랐는데. 하고 말을 꺼내다가 또 흐렸다. 당신도 참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아? 육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어머님은 그걸 모르시나?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데요. 어머니 육아 교육이나 프로그램 좀 신청해서 공부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만 해도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최고야 하며 웃던 아들이었는데 엄마, 나 이거 더 먹어도 돼요? 하며 찌개에 국물을 더 달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눈치, 며느리 눈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기만 하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기. 민준이 교육 문제로 와이프랑 얘기 좀 했는데. 앞으로는 육아 앱에서 정한 시간표대로만 해줘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들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어릴 적 잘못하고 들킬까봐 눈을 피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내 아들의 어깨가 이렇게 작아 보였던 적이 있었나.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일어섰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라며 나서는 통에 결국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기. 죄송해요. 돌아보니 어릴 적 모습 그대로의 내 아들이 서 있었다. 예전에는 까불며 장난치던 아들. 항상 엄마 밥이 최고야 하며 좋아하던 아들. 이제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뒷모습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의 일이 있고도 나는 또 그 집으로 향했다. 새벽 6시 30분. 여느 때처럼 일어나 간단히 씻고 나왔다. 현관문을 열기 전 깊은 한숨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봄이 오려는지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혔는데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7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다. 평소라면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던 며느리가 오늘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다. 아들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나가버렸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포근히 잠든 모습이 천사 같았다. 어제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애가 조금만 울어도 바로 안아주시죠? 그래, 안아주면 안 되나? 내 새끼 내 손주를. 8시가 되어 민준이를 깨워야 할 시간. 전에는 우리 똥강아지 일어나 하며 등을 토닥이곤 했는데 오늘은 조심스럽게 민준아, 일어나야지. 하고 작은 소리로 불렀다. 아침밥을 먹이는데 민준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했다. 평소 같았으면 핸드폰으로 동화 영상이라도 틀어줬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 할머니랑 이야기하면서 먹자. 했더니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다가 민준이 장난감을 발견했다. 며느리가 정해둔 시간에만 주라고 했지. 장난감들을 정리하면서 손이 멈칫했다. 하나하나가 민준이의 웃음소리, 즐거워하던 표정이 담겨 있는데 저녁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냉장고에 가득한 반찬들,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고 간도 약하게 하고 매운 것도 줄였는데 그래도 늘 뭔가 부족한 눈치였지.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장조림, 애호박볶음. 예전에는 매콤하게 맛있게 했는데 며느리가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해서 요즘은 무조건 순하게 한다. 어머님, 반찬이 너무 짜요. 어머님, 이런 건 싱겁게 해주세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다던데. 며느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은 된장찌개, 두부조림과 갈치구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요즘은 며느리가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니 계란말이도 자주 못 해준다. 장보기 메모장을 보니 눈물이 났다. 메모지 가득 적혀 있는 며느리의 요구사항들. 당근은 유기농으로만, 간장은 저염으로, 튀김은 안 돼요. 저녁 반찬을 하나둘 준비하면서 혼잣말이 나왔다. 내가 30년 넘게 해온 요리인데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야 하다니.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맛을 보다가 멈칫했다. 며느리는 된장찌개도 묽게 끓여달라고 했지. 물을 더 부어 묽게 만들면서 한숨이 나왔다. 엄마가 해준 반찬이 최고야. 예전에 아들이 항상 하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런 말도 못하나 보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를 데리러 가는 길, 문득 옆집 할머니 생각이 났다. 얼마 전 손주 보는 일로 며느리와 크게 다퉈서 이제는 발길을 끊었다던데.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다음날 오후 빨래를 개고 있는데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을 했다. 현관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민준이 옷은 섬유유연제 쓰지 말라고요. 아이 피부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민준이 옷 손빨래 하신 거 맞아요? 그래, 손빨래 했지. 내가 민준이 속옷하고 내복은 다 손빨래 하라고 했잖니? 근데 옷이 왜 이래요? 다시 빨아주세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아니, 내가 30년 넘게 빨래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 피부가 예민해서 특별 세제랑 특수 행군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붙여둔 포스트잇 보셨죠? 냉장고에 붙어있던 노란 메모지가 생각났다. 민준이 옷드럼 세탁기 울코스 특수 세제만 이불 미지근한 물로 3번 헹구기. 수건 한 번에 3장 이상 돌리지 말 것. 어머님은 왜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또 한숨이 나왔다. 아까 청소한다고 물걸레질까지 했는데 그리고 청소기는 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먼지가 다시 날리잖아요. 물걸레는 미세먼지 제거 전용 물티슈로 하셔야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냉장고에 붙은 또 다른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청소 순서, 공기청정기 강풍, 청소기 에파 필터, 물티슈, 공기청정기 약풍.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자주 기침하는 거 아세요? 진먼지 진드기 때문이에요.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하시니. 대충이라니. 내가 언제 청소를 대충 했다고. 아침부터 허리 굽혀가며 구석구석 닦았는데 그리고 세탁기는 왜 그렇게 자주 돌리세요? 전기세가 장난 아니에요.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되자? 말꼬리를 흐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어머, 이게 뭐예요? 민준이 카시트 커버를 일반 세탁기로 돌리신 거예요? 이건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순간 나도 화가 났다. 내가 평생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살았어. 너희 시아버지 와이셔츠도 손빨래로 해서 평생을 다려 입혔고 너희 신랑도. 어머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 방식대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써놓은 대로만 해주세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청소 도우미 업체죠? 주 2회 정기 청소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내가 매일같이 와서 하는 쓸고 닦고 했던 청소가 이제는 다른 사람 손길이 필요할 만큼 형편없단 말인가.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고 왔다. 어머니,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겼대요. 민준이만 봐주시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임무와 깔끔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온 내 청소와 빨래가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리가 아팠다. 아침부터 한 청소 때문인지 마음이 아픈 탓인지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여느 때처럼 민준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 장보기 메모에 적힌 대로 유기농 채소와 특수 세제를 사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과자 진열대 앞에서 떼를 썼다. 할머니,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울먹이는 손주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과자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때였다. 사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며느리 친정어머니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마트에서 뵈니 반갑네요.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 뒤로 과자를 숨기려 했다. 민준이랑 장 보러 오셨구나. 우리 딸이 민준이 과자 먹이지 말라고 했다던데. 방금 과자 사주시는 것 같던데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이건 민준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뭐 사줬어요? 안사도는 민준이 손을 잡아 끌었다. 민준이가 해맑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과자 사줬어요. 며느리 엄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요. 마트에서 보셨다면서요? 어머님이 몰래 민준이한테 과자 사주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말씀처럼 민준이가 간식만 찾는 게 다 이해가 되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나는 그저 어머님, 이제 민준이 돌봐주시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내던지 아니면 영어도 되는 육아 전문 이모를 구하든지. 마트 카트에 담았던 과자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이야. 집에 돌아왔지만 나는 어쩔 줄을 모르고 서성이고 있었다. 이제 손주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아들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나서지도 못할 아들 생각에 전화기만 만지작거렸다. 과자 하나가 이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리고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에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를 채우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서 사진이 도착했다. 어머님, 제가 찍어둔 냉장고 구역 사진이에요. 채소는 왼쪽, 과일은 오른쪽으로 정리해 주세요. 어머님, 왜 민준이 낮잠 시간을 30분이나 늦추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동화 들려주시는 것도 봤어요. 또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는데 아니, 어머님, 그 장난감은 소독을 하고 건조한 다음에 UV 살균기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난감 소독 먼저 하셔야죠. 제가 보내드린 매뉴얼대로 해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며느리가 나를 보고 있나? 그리고 다음 날 민준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잠깐만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민준이 밥그릇 소독하셨어요? 오늘 소독하시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그 그릇에 밥을 먹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밥을 먹던 민준이도 갑자기 들리는 엄마 목소리에 두리번거렸다. 그때 천장구석에 있는 작은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다. 전 회사에서도 민준이를 봐야 하니까요. 홈캠 설치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구나. 언제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한참 동안 인지가 되지 않았다. 민준이가 울어서 안아주려는데 어머님, 안 된다니까요.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고요.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거실, 주방, 민준이 방, 내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며느리 핸드폰으로 보내지고 있었다. 밤 9시 아들 며느리는 아직 퇴근 전이다. 민준이를 재우는데 갑자기 또 어머님, 그 동화책이 아니라 영어 동화예요. 제가 표시해둔 페이지. 제가 직접 읽어줄게요. 하루 종일 홈캠으로 감시하며 잔소리를 하는 며느리. 내 모든 행동이 틀렸다는 듯한 지적. 내가 범죄자인가? 하루 종일 끊임없는 지적.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차가운 카메라 눈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은 또 어떤 지적을 받게 될까? 카메라가 나를 따라 고개를 돌리고 나를 주시할 때마다 온몸이 굳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인가, 수감된 죄수인가.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때 또 스피커가 울렸다. 어머님, 민준이 키즈 카페 가기로 했죠? 제가 찍어둔 동선대로만 다니셔야 해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식은땀이 흘렀다. 키즈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놀겠다고 떼를 썼다. 민준아, 그럼 30분만 놀자. 민준이와 평소보다 더 열심히 놀아줬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할머니, 미끄럼틀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민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졸랐다. 그래, 마지막 한 번만 타고 가자. 내심 며느리 퇴근 시간이 다가와 조바심이 났지만 손주의 웃음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살짝 중심을 잃었다.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아,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다. 이마를 살짝 긁힌 정도. 하지만 민준이는 놀란 듯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우리 빨리 집에 가서 연고 바르자.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와 마주쳤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어머, 민준아 이마가 왜 이래? 며느리가 민준이를 낚아채듯 안았다. 미끄럼틀에서 살짝. 살짝이요. 이게 살짝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민준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키즈 카페도 제가 보내준 동선대로만 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놀이터에서는 더 조심했어야지. 이제는 애를 다치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혹시 뇌진탕이라도 있으면. 며느리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여보? 지금 당장 와줘요. 민준이가, 어머님이. 그날 밤늦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와이프가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당분간 민준이는 저희가 맡을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트에서의 과자 사건에 이어 이마에 작은 상처 하나가 결국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을 만들어버렸다.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욱 먹먹하게 들렸다. 민준이의 작은 상처는 곧 나을 테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언제 나을까? 울다가 문득 생각났다. 아들도 어릴 때 저런 상처 수십 번은 났었는데 그때는 다 컸다고 씩씩하다고 웃어넘겼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잠들기 전까지 민준이의 울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제 정말 손주를 못 보게 되는 걸까? 아침부터 며느리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나, 아들, 며느리, 그리고 민준이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까지 포함된 채팅방이었다. 민준이 양육 관련 공지사항. 어제 민준이가 다친 건 절대 가벼운 사고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우리 민준이 이마 상처 보이시죠? 할머니가 방치해서 다친 거예요. 네, 살짝 붉은 기가 있네요. 앞으로 할머니가 데리러 오시면 절대 민준이 인계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양육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손이 떨려왔다. 방치라니, 양육 능력이 없다니. 그날 오후 며느리가 휴가를 내고 집에 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이제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민준이 장난감만 정리하고 장난감요? 어머님이 사주신 그 위험한 장난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거실 한켠에 있던 장난감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이거 민준이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선물이요? 어머님이 주신 건 다 독이에요. 과자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어머님은 우리 민준이를 해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뭐라고?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며느리인 제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부러우니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엄마. 죄송한데 이제 집에 가서 계시면 안 될까요? 와이프가 많이 예민해져서. 예, 내 엄마가 손주를 해치려 한다는 거니? 어머님, 며느리가 전화기를 낚아챘다. 이제 오지 마세요. 이 집에는 발도 들이지 마시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를 본 며느리는 어머님, 스토커처럼 왜 자꾸 여기 서 계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이라니 내가 키운 손주를 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 손주가 위험하다며. 내가 손주를 해치려 한다며. 그동안 내가 쏟은 정성이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졌나.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내가 민준이를 해치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방금 전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부엌으로 가려다 그만 식탁 의자를 짚고 털썩 주저앉았다. 장식장 안에는 민준이 먹을 과자며 간식거리가 가득했다. 손이 떨리는데도 하나둘 꺼내보았다. 과자 봉지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적어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이제 이것들을 어쩌지?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보려 했지만 리모컨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게 이렇게 큰 죄가 된 걸까? 침실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 생일 때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흐느끼다 말고 갑자기 구역질이 났다.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나오는 건 텅 빈 헛구역질 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같은 말만 되뇌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민준이는 지금 잘 자고 있을까? 이마 상처는 나았을까? 울다가 문득 정신이 아득해졌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이 왜 이리 흐릿하게 보이는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 밤새 어디선가 아득히 들리는 아이들 울음소리. 아니다. 저건 내 울음소리였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다가 문득 정신이 번뜩 들었다. 주방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일기장을 펼치고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 민준이 울 때마다, 다칠 때마다 보냈던 기록.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던 시간들. 며느리가 시켰던 특별세제, 유기농 식재료 영수증들. 민준이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민준이 병원 데려갔던 기록들. 내가 해준 반찬들 사진. 며느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메모들. 이걸 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썼다.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마지막 장에 떨리는 손글씨로 적었다. 며느리야, 내가 손주를 해친다고? 스토커라고. 펜이 종이를 찢을 듯이 힘주어 써내려갔다. 이제 이 모든 걸. 그러다 갑자기 손이 멈췄다. 마지막 문장을 쓰려던 그 순간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펜을 든 손이 떨려왔다. 결국 일기장을 덮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미쳤었나? 잠깐 미쳤었나? 일기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내가 이러면 우리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다. 복수는 결국 민준이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올 테니.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비록 며느리의 행동은 참을 수 없었지만 내 손주를 위해 참아야지. 새벽부터 모든 서류를 뒤졌다. 3년 전 아들 결혼할 때 찍은 사진들, 매일매일의 일과를 기록한 수첩까지 뒤지다 보니 더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작년 추석 때 며느리가 친정 가족과 여행 간다며 민준이를 맡아달라고 해서 3일을 봐줬는데 돌아와서는 어머님이 민준이 버릇 다 망쳐놨다고 했지. 며느리는 그 후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머님 때문에 민준이 버릇 없다고. 설날에는 내가 민준이 한복 사다 줬더니 어머님은 왜 자꾸 제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사오세요? 민준이한테 맞는 좋은 브랜드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한복을 반품했지. 지난달엔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내가 끓여준 전복죽 때문에 설사났다며 난리였고. 이런 기억들이 스치자 손이 떨려왔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5년 전 나중에 아들 결혼하면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아파트를 샀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지난 날들이 눈에 선했다. 민준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 기차를 사줬더니 어머니, 이런 건 중금속이 많대요. 민준이 장난감은 제가 고른 것만 사주세요. 하고 또 반품했다. 민준이 좋아하는 우동 끓여줬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탄수화물 중독될까봐 그렇게 걱정이라며.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손 떨리는 걸 참으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아파트 명도 소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달력을 보니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따 오전 11시 집으로 와라. 너희 둘 다. 아들이 바로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와라. 거실 당식장에서 민준이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꼬물꼬물 태어났을 때 첫 돌 사진, 두 돌 사진. 눈물이 흘렀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민준이 장난감들, 옷가지들, 내가 끓여준 이유식 그릇들까지.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어머니, 무슨...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서류들 좀 봐. 일기장과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민준이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 적은 거야. 내가 애한테 뭘 해줬는지, 뭘 먹였는지 다. 며느리가 얼굴색이 변하며 말했다. 어머님, 그런 거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 내가 달란 적은 없지. 하지만 내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너 경찰서에 신고한다며? 나도 증거를 모아놔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거 너희 집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신혼집으로 마련해둔 집이야. 근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다. 너희가 말 안 해도 명의 이전해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나도 그만할 거야.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손주도
이제 내 인생에는 없는 사람들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한 달 안으로 이사 나가라. 어머니! 아들이 소리쳤다. 왜? 내가 스토커지? 내가 민준이를 해치려는 나쁜 할머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준 집에서 살면 안 되잖아.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그게 무슨... 앉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68년을 살면서 내 자식, 내 손주를 해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 해봐. 내가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했는지. 모든 기록이 다 있으니까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탁자에 내려쳤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시킨 특수세제, 유기농 식재료, 그 영수증까지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 이제 됐어.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민준이는 이제 안 볼 거야.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해칠지도 모르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달 뒤에 이사 나가. 걱정하지 마. 민준이 근처에도 안 갈 테니까. 이사 가면 되잖아. 스토커가 또 찾아가면 어쩌려고? 위험한 사람 없는 곳으로.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내가 언제부터 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하물며 죄를 지은 사람도 인권이 있다고 지켜주는데 나는 내 며느리에게 과연 나의 인권은 3년 동안 한순간이라도 있었던 거냐? 그 모든 것도 여기 다 있어. 서류 뭉치를 하나씩 집어들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변호사 연락처야. 한 달 안에 이사 안 가면 명도 소송할 거야. 현관을 나서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부터 아들은 없다. 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자책이 되다가도 며느리가 괘씸하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구나.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만 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민준이 사진을 넘기다 보니 그동안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도 며느리가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유기농 사과가 왔다며 민준이에게 먹이고 있었고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어머님 된장은 너무 짜요. 우리 엄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친정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새로 끓여주세요. 어차피 끓였으니까 오늘은 그냥 먹지. 라고 아들이 거들었는데 당신은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 내가 몇 번 말했어? 민준이 먹일 밥을 푸는데 내가 사온 그릇은 위생이 걱정이라며 사용도 안 해보고 치워버리더니 어머니, 친정에서 가져온 그릇이 프리미엄 그릇이에요. 라며 소중히 다뤄달라고 했었다. 옷장을 열 때마다 더 서러웠다. 민준이 옷걸이에는 외할머니가 사주신 거라고 라벨까지 붙어 있다. 내가 백화점 세일 때 사준 옷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민준이가 마시는 물까지. 어머님, 이제 민준이는 외할머니가 사주신 프리미엄 생수만 마실 거예요. 어머님이 사오신 물은 먹이지 마세요. 식탁에 반찬을 놓을 때도 눈치가 보였다.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는 따로 예쁜 그릇에 담아두고 내가 담근 김치는 구석으로 밀어놓질 않나. 그러면서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은 냉장고 구석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다쳐갔다. 이제는 정말 끝내기로 아들도 손주도 다 포기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속 가슴에 칼을 품고는 살 수 없다. 차라리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낫겠지. 아직도 집안 곳곳에 민준이 장난감, 입던 옷, 먹던 과자가 눈에 띄지만 일부러 다 치우지는 않았다. 이사 간 지 2달이 지났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작은 빌라의 월세로 옮겼다고 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정순 씨, 이쪽 진달래가 예쁘게 폈네. 친구 영자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따스한 봄볕을 맞고 있었다. 그러게. 몇 년을 이런 꽃 구경할 생각도 못 했는데. 친구들과 만나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점심때가 되자 근처 카페로 향했다. 언니, 이제 좀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막내 친구 미화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보려고.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백화점에 갔다. 정순 씨, 이 재킷 한번 입어봐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영자가 건넨 재킷을 입어보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새롭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민준이 생각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달력을 보니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일정이 적혀 있었다. 친구들과 계획한 첫 여행.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는 포털에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 자격 요건을 검색하고 교육을 신청했다. 이제 남은 생은 나를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살려고 한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침대에 누워 SNS를 보는데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왔다. 정순 씨, 다음 주에 일본 가는데 같이 갈래요? 벚꽃 구경하기 딱 좋을 것 같아.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가자. 이제는 나도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자.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제는 마냥 아프지만은 않다.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 같다.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아파트를 내어준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처음에는 매일 울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 민준이는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가끔 꿈에서 만난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웃던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은 가끔 문자를 보내온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짧은 인사만 오가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덜 아프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에는 다른 가족이 들어와 살고 있다. 젊은 부부와 강아지.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해주는 그들 덕분에 나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아프게 끝낼 줄은 몰랐다.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을 외면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엔 내가 너무 독한 엄마인가?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자책하면서 힘들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줄도 몰랐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다. 오늘도 난 친구들과 산책을 다녀왔다. 내일은 꽃꽂이 수업을 듣기로 했고 이제야 알 것 같다. 내 삶도 소중하다는 걸.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너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호스피스 병원에 자원봉사를 가는 날이다. 말기암 환자들의 하루를 함께하며 그들과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이 시간은 내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다. 그리고 매주 나는 생각한다. 곧 다가올 나의 70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며 어떤 어른으로 살 것인가?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또 다른 봄이 오겠지. 그때는 더 단단해져 있을 내 모습을 기대하며